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을 소리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특화작물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감자, 참깨, 들깨 재배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조영순 강사님을 소개드리고, 우리가 7월 2일 날 도라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지금은 경상국립대학교 농업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경상대 스마트 농산업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전국 방방곡곡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신지식 농업 교육을 널리 시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육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영순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라지 강의 다 들으셨죠?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진주서 오다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물 피해 없으십니까? 지금 물 피해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오늘 강의가 고구마, 감자, 참깨, 들깨 다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감자만 하려고 했는데 요청사항이 들깨, 참깨도 해달라, 그리고 고구마도 해달라 해서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3시간 안에 제가 이 강의를 다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감자 수확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끝났으니까 감자는 뭐 대충 할까요? 하나도 안 놓치실라네. 지난번에 제가 그 도라지 목이 좋은 청 만드는 거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물이 안 들어갔죠, 물. 청주 들어가고 한 거는 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요, 아무도 질문이 없으시더라고. 물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은 그냥 일반 물 해도 되지만 쌀뜨물 있지 않습니까? 쌀뜨물 500ml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라지는 가능하면 4년생 이상이 좋습니다. 썰어가지고 한 500g, 물 500ml. 그러니까 동일 비율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감자입니다. 감자 하면은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감자 벌써 수확을 해버렸는데, 감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빨간 감자 떠오르십니까? 예? 이야, 수미 감자 품종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감자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강원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또 북한이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북한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솔직히 이 남쪽에는 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감자를 별로 안 드세요. 근데 강원도하고 북한 쪽에는 많이 드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별로 그냥 그 감자 하면은 대충 간식 비슷하게 드시는데, 혹시 보릿고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보릿고개 때 집에 엄마가 밥 하면은 처음에 보리쌀 몇 번 삶습니까? 예, 예비로 한 번 삶든지 아니면 2번 삶든지 해서 설거에 얹어놨다가 밥할 때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쌀이 부족하고 보리도 부족하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뭘 합니까? 감자를 얹죠, 그죠? 예,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이제 60 이상 되신 분들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 젊은 층들한테 하면 난리 납니다. 예, 요즘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자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소비량이 많은 것 또는 생산량이 많은 걸로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가장 많은 게 뭐였습니까? 우리 작물 중에 옥수수였죠, 그죠? 옥수수가 8억 톤이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1억, 2억 정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약 100kg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옥수수는 우리가 직접 먹지는 거의 않죠. 먹어봐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찰옥수수 여기 제가 진주서에 오다 보면 사천에 많이 판매합니다. 길가에, 그죠? 그리고 또 고성 가시다 보면은 대로변 많이 판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옥수수가 세계 1대 작물인데 어디에 많이 소비가 되느냐 하면 어딜 것 같습니까? 예, 주로 소사료입니다. 소사료. 예, 그래서 예, 돼지 사료 들어갑니다. 닭 사료 다 들어가는데 소가 제일 소비량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작물이 뭘 것 같습니까? 밀. 예, 면적으로 보면 밀이고 생산량으로 보면 쌀이 더 많습니다. 한 1,000만 톤. 그러니까 6억 한 3천만 톤 정도가 쌀이고 그 다음에 밀입니다. 한 1,000만 톤인데 사실은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위가 밀이고 4위는 뭘 것 같습니까? 예, 감자입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 감자가 우리는 별로 소비량이 별로 없는데 뭐 감자 1년에 한 서너 개 먹나? 대여섯 개 먹나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소비량이 생산량이 4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300평 또는 1헥타르 3,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감자가 생산량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생산하는 것 중에 몇 대 작물쯤 될 것 같습니까? 양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식용으로 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거의 4톤, 40톤 1헥타르, 10아래에 4톤 정도 생산합니다. 300평당 4톤입니다. 농사좀 지으시는 분들은 1톤 뭐 500kg 정도밖에 생산 못하지만 제대로 기술이 되신 분들은 4톤까지 생산을 하십니다. 그럼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그러면 아까 숨이라는 품종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감자를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 줄기가 변한 겁니까? 이거 뿌리가 변한 겁니까? 우리가 가시가는 부위가? 줄기. 예, 뿌리에 있죠. 뿌리에 달려 있는데 줄기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합니다. 경. 예. 그래서 덩어리, 무슨 덩어리냐면 줄기 덩어리입니다. 고구마는 뿌리 덩어리입니다. 요걸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심을 때 뭘 심었습니까? 예, 감자를 심으셨죠. 감자 덩이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 근데 요걸 하나를 심습니까? 아니면 잘라서 심습니까? 두 개 다 하나를 심어도 되고. 예, 좋은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잘라 심어도 되고 하나를 심으셔도 되는데 핵심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를 심었다 가정하면 여기 몇 개 달립니까? 요거 지금 카운트 해보시죠. 몇 개입니까? 15개. 예, 15개 좋습니다. 거의 그 정도 나옵니다. 농사 잘 지으면. 그런데 요거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를 심어가 15배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럼 종자를 살려고 하면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주로 이제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강원도에서 주로 오죠. 주로 추운 데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구입할 때는 이 감자가 1kg에 한 5,000원, 10,000원 정도 하죠. 구입할 때는, 종자로 구입할 때는. 그런데 여기 판매할 때는 1kg 얼마입니까? 3,000원. 2,000원, 3,000원 하죠. 그러면 종자가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텃밭 조성한다고 뭐 내가 1kg 정도 하는 거야 관계없는데 이걸 조금 많이 생산해서 나는 판매까지 하겠다 하시면은 이 종자도 돈이죠. 그럼 1kg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10kg, 100kg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짜게 해가지고 소위 반토막 내든지 4분의 1 토막을 내든지 3분의 1 토막을 내면은 더
경제적이겠죠. 종잣값이 적게 들겠죠. 예, 그래서 이걸 주로 큰 것을 한 80g, 100g 나가는 것을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기 눈이 다 있거든요. 눈. 나중에 있습니다. 눈이 있는데 최소한 한 개 내지 한 개는 안 됩니다. 2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눈이 없으면 눈에서 뭐가 나느냐면 여기 살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살이 없으면 죽어보지 않습니까?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개의 눈은 있어야 된다. 그럼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칼로 도마놓고 칼로 이렇게 잘라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칼로 자를 때. 예, 눈을 2개 정도는 이상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뭐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었죠. 예? 예. 소독입니다. 소독. 그럼 소독이 왜 나왔을까요? 문제는 이게 균이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균이 감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그 올드 버전, 옛날식입니다. 재에다가 하기도 하고 끓는 물에다가 칼을 여러 개 두고 이렇게 살균을 하고 자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소량으로 그냥 텃밭 하실 때는 그냥 하시고 대량으로 대규모 1헥타르나 2헥타르 뭐 3,000평, 5,000평 정도로 많이 하시겠다 하면 요즘 기계 감자 파종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처음 들었습니까? 감자 파종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도 있을 겁니다. 하루에 한 몇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빌리는데. 예,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느냐. 자르는 것까지 됩니다. 자르면서 지가 다 합니다. 예. 예? 눈을 알아서 눈은 보고 안 하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이즈별로 자르는 거죠. 크기별로. 예를 들어서 100g 정도, 계란이 60에서 65g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즈 보고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손실은 있을 수는 있어도 거의 뭐 90% 이상 정확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요즘은 이제 내 노동력에 의해서 내가 뭐 허리 굽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규모 하실 때. 그리고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골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전부 소위 이리 쪼그리 앉아갖고 작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70, 80 되면 막 이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허리 이리 휘어가지고 그러니까 지팡이도 안 되니까 뭐에 의존합니까? 예? 용모차 보행기 해가 이래겠습니다. 심각합니다.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서서. 그죠? 기계로 하기는 기계 비싸고 좀 빌리기는 좀 그러니까 조그맣게 내가 텃밭을 하더라도 서서 하시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툭툭 던지면 되는 거 20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설명드렸는데, 예. 20개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자를 예를 들어서 3분의 1쪽 아니면 반쪽 해서 이렇게 툭툭 던지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걸 큰 것만 써야 되느냐 아니면 작은 것만 써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지금은 가장 안정적인 게 한 80에서 100g 정도 좀 큰 거, 계란 정도 이상 되는 것을 쓰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덩이 줄기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디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되고 실제 감자 형태는 우리 요런 것만 보통 알지 않습니까? 근데 생김새가 아주 이상하다 표현이 그런데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컬러도 그러하고. 자, 그러면 이 꽃하고 열매 이제 종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감자 꽃입니다. 감자 꽃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감자 나왔으니까 고구마 꽃 보신 분? 근데 고구마 꽃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 꽃은 행운을 상징한다 했죠.
100년에 한 번 필까 말까 한데 했지 않습니까? 그 요즘은 구개가 참 쉽죠? 그 왜 그럴까요? 야, 요 의문을 딱 머릿속에 품어 놓으시고 졸면 소위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그 답변을 드릴 겁니다. 깜짝 하시는 사이에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생긴 게 꼭 토마토 좀 덜 익은 것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열매가. 그렇습니다. 실제 열매는 이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걸 심어도 사실 됩니다. 이거를. 원래는 우리가 이제 정식할 때는 이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전문가적인 얘기고 우리는 종자를 이제 뿌리를, 덩이죠. 덩이를 받아서 잘라서 우리는 재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싹을 틔우는 요걸 맹하기로 그럽니다. 그리고 줄기가 이제 발달하는 시기 요걸 신장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덩이 줄기 이해하시죠? 예. 덩어리 줄기 덩어리입니다. 줄기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죠? 요때는 꽃봉우리,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꽃 있지 않습니까? 꽃봉우리가 위에서는 만들어지죠. 그러면 잘 보시면 꽃봉우리가 위에 생겼다 하면 이제 밑에서 감자가 달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비대기라고 하는 것은 큰다는 겁니다. 이제 감자가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이거는 고구마도 용어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성기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 완성기 수확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 감자 수확은 뭘 보고 하십니까? 예, 줄기가 어떨 때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뭐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잎이 노랗게 됐을 때 그러면 얼마 정도? 절반 위에 절반 이상이 노랄 때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도 힘들다. 절반 나는 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럼 직접 삽으로 캐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감자를 너무 조금 일찍 수확한 경우하고 늦게 수확한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일찍 수확하면 어떤 단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알이 작다. 예. 요 아까 비대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비대. 사이즈 크기가 많이 안 큽니다. 요 경우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실이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늦게 수확했을 때 단점부터 하겠습니다. 늦게 수확하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좀 썩고 색깔이 나는 야, 정확히 알고 계시네. 싹이 나는 것도 있고 색깔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 파랗게 새까맣게는 병에 걸린 더덩이 병에는 병에 걸린 거고 통상적으로 이제 햇빛에 비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가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변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야, 이 뭐 강의할 필요가 없는데 다 아시네. 거기에 이제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해가지고 소를 주지 않습니까? 많이 주면 고창증부터 시작해서 소가 잘못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애하죠. 애합니다. 저희들 많이 먹어봤습니다. 조금 지금 방송이라서 지금 많이 드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드셔야 되고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햇빛을 보면은 얘가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꼭 인지를 하시고 너무 늦게 했을 때 이제 단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적정한 시기는 당연히 다 아시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면 빨리 했을 때 빨리 수확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첫째 가격이 비쌉니다. 남들 나오기 전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떤 경우에는 거의 2배 이상 한 15일 보름 상간에 한 2배 정도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맛이요. 맛은 맛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예. 후작물 도입하는데 유리합니다. 배를 재배한다든지 다른 작물 재배할 때 빨리 수확하니까 좋죠. 그럼 다른 쪽으로 표현드리면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기후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장마 오기 전에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장마가 보통 6월 하순에 오긴 하는데 요게 잘못하면 중순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비 오고 나면은 금방 썩어버립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좀 통이 크신 분이 계십니다. 통이 크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면 적어도 5헥타르, 헥타르 단위로 갑니다. 몇 헥타르 재배를 하시는데 주로 어디 하시냐면 옛날에는 그 하천변 있지 않습니까? 강, 하천변 이런 데 많이 했습니다. 모래 땅에. 그러면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비가 하루에 뭐 150mm 오늘처럼 뭐 이렇게 내리면은 하천 강변에 뭐 물이 이만큼 올라가 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되면 한 방에 가버립니다. 물 한번 지나가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수확 못하죠. 그래서 그런 장마기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은 제가 보니까 기후를 쭉 살펴보니까 통상적으로 6월 한 20일 이후에 이제 장마가 오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수확을 다 하십니다. 큰 문제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늦게 수확했을 때 장점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 맛있죠. 예, 일단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알이 큽니다.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문제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늦게 수확하는 것은 제가 절대 권유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안 좋죠. 그 다음에 장마 딱 겹쳐버리면 한 방에 가버리는 거거든요. 이 전분이 많은 작물이기 때문에 또 지하에 있기 때문에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큽니다. 이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기에 수확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자, 싹 틔우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단일 저온 조건이란 말이 나오는데 단일이란 게 혹시 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단일. 네, 해가 짧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농업을 하니까 요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되니까 꽃이 뭐 산에 들판에 엄청 많이 피지 않습니까? 봄에. 그렇죠. 봄에 어떤 꽃이 많이 핍니까? 생각나시는 거 말씀해 보시죠. 진달래, 철쭉, 개나리, 벚꽃, 뭐, 또, 배, 목련, 뭐, 다 피죠. 사과도 피고. 그러니까 요게 하지가 언제입니까? 6월 21일이죠. 그죠? 그럼 요 이전에 꽃이 피죠. 얘들은. 요것은 이제 가장 낮의 길이가 짧은 날이 언제입니까? 동지죠. 동지, 서달, 노래 있지 않습니까? 긴 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일 밤의 길이가 긴 날이 동지입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12월 21일이죠. 그러면 요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땅 하면은 그때부터 낮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죠. 언제까지? 하지까지. 6월 21일까지 길어집니다. 그 하지 지나면 또 짧아지죠. 그죠? 그래서 6월 21일 이전에 하지 이전에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모내기 이전까지 이제 수확을 한다든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장일 식물이라 합니다. 장일.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럼 그와 반대로 하지 이후에 모내기 이후에 꽃 피고 열매 맺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작물 하면 벼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콩, 옥수수, 예? 예, 참깨, 들깨. 잠깐 마늘은 아니고요. 마늘은 예, 여름에 수확하니까요.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애들은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거든요. 그걸 단일성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제가 지금 하겠습니까? 나중에 들깨가 나옵니다. 들깨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깨 때문에 왜 단일이 뭔데 하는 의문을 꼭 요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이 나옵니다. 휴면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복잡하니까 휴면은 자는 겁니다. 발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온도나 수분이나 다 조건 주어도 발화 안 하는 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잠자는 거하고 똑같이 아무리 강사님들이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해도 나는 잔다 하는 겁니다. 이 자는 겁니다. 쥐가. 그래서 자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강의를 너무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강의를 못하는 건 외부 환경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또 나는 잘난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내가 밤에 너무 잠을 못 잤어. 아니면 체력이 너무 약해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그거는 자발적 휴면입니다. 어쨌든, 자발이든 타발이든 간에, 이것은 일정 기간의 휴면, 자는 것을, 쉬는 것이죠. 그죠? 쉬는 것을 원할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걷는 기준에 지비를린 걸 뿌리면은 그러면 기가 좀 늦어진다 그 말입니까? 예, GA를 처리를 하면은 휴면을 타파를 할 수가 있는데 하는 게 아니고 후면을 주는 게 아닙니까? 휴면을 주는 방법이 있고 또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농도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호르몬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간단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이 지베렐린 말씀하셨죠? 지베렐린하고 사이토카닌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애들은 생장을 촉진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휴면을 깨는 데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틸렌 가스가 있습니다. C2H4라든지 이런 ABA라는 게 또 있으면 조금 복잡합니다. 하여튼 생리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런 애들은 뭘 하느냐면 주로 잠을 재우는 겁니다. 그 휴면을 유도를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입니다. 근데 그 앞장에 예. 말을 좀 봤는데 원 단위 조건을 지비를린 어떻게 된다는 요것은 휴면이 억제된다. 요것은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 다른 거죠. 요것은 제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생장 촉진에 의해서는 GA나 사이토카닌은 촉진을 하는 것이고 요걸 수확한 이후에는 역으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수학. 예. 덩이로 있을 때는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재배할 때 적정 온도는 몇 도냐 하면은 감자가 16도에서 18도면은 지금 몇 도입니까? 25도, 에이, 지금 그거 넘습니다. 30도 가까이 될걸요. 18도, 저녁으로는 25도. 예. 새벽에는 한 5, 6도 될 겁니다. 어쨌든, 또 얘기 나왔으니까 설명을 또 드려야 되겠네. 이게 참 그거한데, 일 평균 온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평균 온도. 예. 더해가지고 나눈 거 아닙니까? 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10시에서 11시 사이. 예, 그때가 일 평균 온도입니다. 그 나중에 가면 또 적산 온도하고 머리가 아프니까 오늘은 이제 재배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도 보시면 적정 온도가 16도, 18도 같으면 지금은 그 벼 수확할 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벼가 이제 등수기 언제부터 통상적으로 되냐면 이 사천 같으면 출수가 8월 한 15일부터 시작되죠. 좀 늦으면 25일. 그러니까 8월 20일로 일단 하겠습니다. 8월 20일부터 수확하는 10월 초까지 평균 온도가 몇 도냐면 22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초가을 날씨다. 그러니까 9월 한 5일, 11일 정도 날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22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도입니까? 요게 16도에서 18도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뒤에죠. 그러니까 9월 하순의 온도입니다. 그 봄으로 치면은 또 얘기가 다르겠죠. 봄은 그러면 3월 달의 온도입니다. 3월 하순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이제 종자를 만들 때는 이 더운 따뜻한 지방은 원합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추운 지방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자 생산하는 것은 무병묘라고 합니다. 병이 안 걸리는, 소위 바이러스가 없는, 다른 말로 바이러스 뿌리 이렇게 말을 많이 쓰는데 바이러스 없는
무병 종자는 어디서만 생산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밖에 없죠. 하여튼 종자 생산은 거기서밖에 안 된다 하는 거는. 그 다음 요 무상일수라는 게 나오는데 무상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예, 말씀드렸죠. 그럼 초상은 뭡니까? 예, 첫서리가 오는 거. 통상적으로 사천하면 11월 한 중순쯤 되죠. 보통 첫서리가 오는 게 이 사천 평야지는 11월 한 중순이나 뭐 이쯤 될 겁니다. 그때부터 최고 늦게 오는 그 다음에 서리가 내리는 게 언제까지 오죠? 사천은 보통 3월에 하순 뭐 요 정도 되겠죠. 그게 이제 만상입니다. 만상. 그러면 11월 예를 들어서 1일에서 3월 한 20일까지 요 기간은 서리가 오는 기간이죠. 네, 서리가 내리는 기간이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3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월이 31일까지 31일까지 있네요. 큰 달입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서리가 안 내리는 기간을 무상기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무상기간이 긴 지역이 좋습니까? 무상기간이 짧은 지역이 좋습니까? 긴 지역이 좋겠죠? 어떤 작물이든.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온갖 작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아열대 작물도 재배하고 감자도 재배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사천도 지금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평야지는 멀지 않아서 제주도 비슷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잘 못 느끼고 계시죠? 아주 심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량은 500에서 750ml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1200에서 1400 정도, 제주도는 1500, 600 정도 넘어갑니다만 통상적으로 12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거의 절반 정도 되죠, 그죠? 예,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봄에, 가을에 이렇게 이제 재배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자 재배다. 그리고 이 산도가 나왔으니까 이 산도란 말은 일본식 그 한자가 돼서 안 씁니다만 이 통상적으로 많이 쓰시니까 pH라고 합니다. 토양 pH. 안 그러면 산성도 이렇게 뭐 하십시오. 요것은 pH 5.0, 6.5 하는데 이게 개념이 좀 오십니까?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약산성입니다. 7이 중성이거든요. 7이 중성인데 5.5에서 6 정도 요 사이가 약산성 정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벼는 통상적으로 물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약산성 5.5에서 6 정도가 좋지만 콩 있지 않습니까? 콩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콩은 논에서 재배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 pH 그러니까 콩은 약 알칼리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논에 콩을 재배하실 때는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이 pH입니다. pH가 그냥 5.5, 뭐 5.2 이래 되는데 하시다가는 건질 게 거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배수죠, 그죠? 물 안 빠지면 콩은 절단 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콩도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중간중간에 나오는 대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상하고 현실하고 다르죠. 이상은 60에서 1m인데 그러면 제 거의 뭐 허리춤까지 와야 되는데 이런 토심 별로 없죠.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토심이 뭐 30cm 정도, 40cm 이래밖에 안 됩니다. 한 파보십시오. 어떤 데 보면 평야지는 밑에 뭐 물이 지어가 있기도 하고 뭐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면 이 토심이 한 30, 40밖에 안 되더라도 요즘은 감자 재배하실 때 뭐를 만듭니까? 요렇게 휴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두둑을, 일항을 만드신다는 거죠.
일항을. 그럼 일항은 어느 정도 만들 거냐 이런 또 질문을 하실 건데, 일항은 머리 아프니까 몇 cm 하니까 머리 아프시죠? 머리 안 아프십니까? 그럼 큰 발제국이라 하죠. 큰 발제국으로 몇 발제국? 아니, 크게 이렇게 걸어가시면 몇 메다입니까? 몇 cm입니까? 70이죠. 보통 남자들 70입니다. 그 조금 한 뼘 더 해가지고 80에서 90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얘기냐? 자, 여기 이제 80 간격으로 막대기만 하나 박아 놓으시면 됩니다. 요 끝에 하나 박아 놓으시면 80 간격으로. 그 다음에 관리기 있죠. 처음에 이게 이제 순서를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감자 심겠다 하시면. 네, 토양 관리에서는 거름을 하고, 그죠? 근데 종자부터 먼저 확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품종을 심을 것인가? 품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한 면적에 재배를 할 거냐부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래는 처음이니까 그냥 시범적으로 300평만 하지 뭐? 하는 겁니다. 하지 뭐. 그럼 300평당 이제 종자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 계산하는 방법은 아십니까? 그 머리 아프니까 좀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80cm 간격으로 하는데 요 관리기 있지 않습니까? 관리기 있으신 분 다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종자를 뭐 수미 감자를 나는 하겠다. 그죠? 뭐 조풍을 하겠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죠? 나중에 나옵니다만 뭐가 좋은지 한번 보십시오. 수미 견이했네 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수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고 얼마만큼 면적에 하겠다 했습니다. 그럼 토양을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 뭘 하셔야 됩니까? 처음엔 비료도 하고 비료도 하고 막 해야지. 예, 처음에 퇴비도 하고 비료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하셨죠. 또 깔아놓고.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요. 내 토양을 아셔야 됩니다. 토양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토양에 이게 비료 성분이 엄청 많은데 퇴비가 많은데 걷다가 또 뭐합니까? 퇴비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막 엄청 줄기는 잘 자라는데 나중에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 많고 적으냐를 분명히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걸 토양 검증이라고 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텃밭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뭐 자라는 거 보고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게 생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토양 검증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참 이게 안 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우리 옛날에 최고 유능자 교육원이라고 있었어요. 있는데 거기서 제가 친환경농업을 강의를 하니까 제가 이제 원래 토양 부분을 빨리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6월 달에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양 검증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땅콩 재배하는데 뭐 하는 데는 얼만큼 어떻게 하세요 했더만 질문이 얼굴 색이 팍 바뀌더라고요. 한 분이 교수님 그거 해야 됩니까? 이래요. 그거는 기본이죠.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보내가 얘가 운동할 애를 공부시키고 공부할 애를 운동시키기가 되겠습니까?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땅콩을 6,000평을 2헥타르 빌렸어. 실제 재배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검사 안 하고 뭐가 부족한지 모르고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하시는 그 땅이 또 모래 땅에 싸게 빌리지 않습니까? 토양 비옥도가 거의 없는 데입니다. 그래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성분이 부족한, 양분이 부족해가지고 꼬투리가 거의 안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 7천만 원 밖에 못 샀습니다. 그때 땅콩값이 또 엄청 비쌌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수확했으면 최소 2억 이상 매출 올렸습니다. 투입한 게 거의 뭐
8천, 9천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럼 손실만 본 겁니다. 실컷 내 노동 빼고요. 고생만 하고. 그래서 요거 토양 검증 하나 하느냐 안 하느냐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하시고 적어도 300평, 200평 이상 나는 요걸 조금 돈을 사겠다 하시는 분은 토양 검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토양 검증하느냐 이 시간은 아니지만 기본 공통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꽃삽 있죠, 모종삽. 모종삽 있으시죠? 모종삽을 가지고 위에 지표면 한 5mm 정도는 살 이렇게 높여서 걷으십시오. 걷고 15cm 정도 깊이로 이렇게 수직으로 찌르십시오. 옆으로 이렇게 찌르지 마시고 찔러가지고 고기 짝짝 사각형 해서 하나, 그 다음 그 옆에 또 하나, 그 옆에 하나 1m 간격 정도로 요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요 흙을 어디에 넣습니까? 지퍼백에 넣으십시오. 그럼 1번, 그 다음에 저쪽에 또 2번, 3번 이래 해서 최소 3군데를 흙을 뜨십시오. 뜨셔가지고 이제 여기 아마 농협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해줄 겁니다. 그 공짜로 해주는 데도 있고 일정 이제 돈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경남농업기술원에는 돈을 받습니다. 그 점당 얼마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뭐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관계없지만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30m에 하나씩 정도는 샘플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감자를 재배하려고 한다, 땅콩을 재배를 하려고 한다 하시면은 지금 적으십시오. 흙토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흙할 때 흙 있죠. 그 다음에 람이라고 있습니다. 흙토람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흙토람이라는 데가 있어요. 흙토람에서 내 필지를 또 넣으셔도 됩니다. 사천시 정동면 무슨 부락 도함이 좋습니다. 어암리 몇 번지 하면 답이든 뭐든 여기에 딱 넣으시면은 평균적으로 지금 내 땅의 특성이 어떠냐 나와 있습니다. 전부 나옵니다. 지금 이 인터넷 되나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토양 내 특성이 나와 있어요. 그럼 나는 땅콩을 하려다, 감자를 하려다, 봄감자, 가뭄감자, 작물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선택하고 나서는 쫙 보니까 이 성분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왜냐하면 경남도에서 거의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진짜 나는 하기 싫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대충 그거라도 참조라도 하십시오. 하시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해서 하시면 됩니다. 또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경우 있어요.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하신 데 있잖아요. 시설작물 하신 데는 토양 비옥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염류가 많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염류. 염류가 집적되면 그거는 솔직히 절단납니다.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거와 더불어 뭐가 많으냐면 병원균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감자에서 올 병은 아닌데 다른 균들이 소위 수분이 적은 조건, 소위 산소가 많은 조건에서 많은 호기성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뭐 전체가 한 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검증하고 앞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시는가를 이력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뭐 계속 해오니까 아시죠, 이력을. 그래서 흙토람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토양을 정확히 진단을 하십시오. 하시고 더 이제 나는 대량으로 한 1헥타르, 2헥타르 많게 재배하시겠다 하면은 반드시 토양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수량 30%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조금 더 깊이 가볼까요? 고추를 재배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표준 11항이라고 보통 나오지만 이 비료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하실 때 흩는다 하시죠, 그죠? 흩는다. 그러니까 흩는데 이제 첫 번째로 전기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기가리하고 트랙터에 부착해서 이렇게 탭이라든지 화학비료를 쭉 흩죠, 그죠? 오래 흩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로타리 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혼합이 되겠죠.
그래서 소위 전청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 요걸 예를 들어서 이제 표준 11항이 복합 비료해서 뭐 5포 또 4포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가만히 보면은 아까 이 고랑과 고랑 사이가 몇 cm였습니까? 예, 7, 80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7, 80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 감자가 흡수하지도 않는 곳에도 지금 비료를 주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텃밭 같은 거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기계가 어떤 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이 고구마 감자가 유치하는 덩이가 있는 그 아래쪽에 비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 지금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파이프라인을 달고 우리가 연구를 했고 농촌기능청하고 그 결과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11항을 거의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3분의 1만 해도 그 통상적으로 재배하는 거 이상으로 납니다. 하여튼 그런 결과들도 있는데 그럼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가정에서 텃밭 고추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는요. 액비리든 아니면 입자 형태로 됐던 요걸 고추하고 고추가 예를 들어 30cm 간격으로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이 찌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찌를 때 그걸 일정량 계산해서 거기다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감자, 고구마, 감자하고 고추 같은 거 심는 거 이렇게 착 눌러서 쫙 벌리고 집어넣고 탁 닫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많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내 혼자 또는 부부 간에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비료값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고 성장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관리는 내 토양에 양분이 얼마나 있는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이게 지금까지 농사를 안 지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삽을 가지고 반드시 파보십시오. 몇 cm까지 파시냐면 1m 20까지 파보십시오. 그러다가 내 골병대로 죽겠다 하시는 분 계시죠. 자, 그런 분은 저한테 오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이 오가라는 게 있어요. 돌리면서 이렇게 파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크게 하면은 그 지하수 개발하는 거 아시죠? 파이프 달아가지고 평 밑에 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아주 소형화, 그러니까 직경이 2cm 정도 된다. 이렇게 쭉 돌리면서 팝니다. 1m 20까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층위별로 이렇게 어떤 흙이 있고 배수가 된다 안 된다. 그리고 1m 정도 또는 80cm 가니까 물이 찌더라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물이 찌더라 하는 거죠. 물이 찐다는 것은 뭡니까? 배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물이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땅콩도 마찬가지고 이 뿌리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지중해 있는 작물들은 수분이 지하 수위가 높은 것은 한 방에 절단날 수가 있습니다. 배수가 안 될 경우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지금은 감자가 없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땅을 1m 20 정도까지 최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원산지 보면은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덜 끝나는데 토양 검정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맞춰서 비료를 주시겠죠. 그죠? 비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로타리 하시죠. 로타리 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기로 해서 하시는데 두둑은 최대한 높게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성격 좀 급하신 분들은 한 번까지 쭉 지나갔다가 올 때는 다른 걸로 오고 이래 하시는데 그 절대 안 됩니다. 최소 한 번 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cm 되니까 야 이제 뭐 두둑이 엄청 높게 형성됐다라고 하시는데 비 오고 또 이게 시간 좀 지나면 푹 내려가 버립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 두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둑이 있죠. 높은 데가 두둑입니다. 두둑인데 지금 이제 80 또는 70cm 간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기를 지나갔습니다. 한 번 왕복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높게 보입니다. 여기에 내려앉아 버리면요, 감자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이 감자 덩이가 형성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는 수분이 부족하면 이게 쭉쭉 갈라집니다. 감자가 위로 튀어 올라옵니다. 그러면 한발 피해가 있습니다. 한발이 뭔지 아시죠? 수분이 부족해서 입는 피해입니다. 그러면 이게 덩이가 자라야 되는데 더 못 자랍니다. 왜?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전부 정발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비닐 덮어놓은 거 있죠. 그것도 터져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줄기 잎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지금 설명은 못 드리고 가장 핵심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감자 저희들이 이제 드실 때 주로 우리가 생으로, 요것은 생입니다. 그죠? 생으로 드시면은 100g당 100g 기준으로 하면은 약 80%가 뭡니까? 수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서양식으로 하는 인스턴트 보면 햄버거라든지 이런 데 드시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예? 예, 감자튀김은 많이 나오죠. 그걸 프렌치 프라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감자칩이 문제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왜 문제냐 하면 여기 에너지 칼로리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생으로 그냥 드시면 77칼로리인데 555칼로리입니다. 몇 배입니까? 거의 8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이 감자칩 보통 많이 드시는 분들은 햄버거 집에 가시면 몇 개 드시면 2개, 3개씩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요거 하루에 3개 드신다고 가정하면 1500, 1600칼로리입니다. 통상적으로 성인 남성이 몇 칼로리냐? 2500, 3000칼로리거든요. 그 밥 드시죠. 또 밥에다가 고기 또 드시죠. 다른 거 드시죠. 그럼 커피 드시죠. 이래 버리면 이건 뭐 전부 오버됩니다. 그럼 전부 뭐로 갑니까? 전부 이게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가다가 갈 데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가겠죠. 간에 사이죠. 그럼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 왜 오냐고. 그죠? 그 다음 그것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혈관을 다 막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고, 옛날에는 화장실 갔다가 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깨끗해야 되고 절대 살은 빼셔야 됩니다. 제가 82kg 나가다가 지금 한 6kg, 7kg 나가거든요.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절대 살을 빼고 나니까 장점이 뭐냐 하면은,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힘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는 뭐 살까마 부뜩부뜩 들고 뭐 이랬는데, 그런데 살찌면은 이 계단을 못 올라다닙니다. 제가 연골이었거든요. 이 4층, 5층까지 가면 이게 연골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막 부닥치는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5kg 딱 빼고 나니까 계단은 그냥 뭐 스무스하게 다닙니다. 예, 원숭이 그 나무 타듯이 그 정도로 가볍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정말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에서 줄이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설탕 있잖아요. 당 쪽에. 그러니까 과일도 많이 드시죠. 그 다음에 탄산수 많이 드시죠. 주스 보통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찾는 게 단 거거든요. 아닙니까? 전부 단 거만 찾습니다. 쓴 게 몸에 좋은 줄 알면서도 쓴 거는 안 드시거든요. 섬유질도 안 드시고. 그래서 너무 달고 부드럽고 잘 넘어가는 거는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많이 얘기하면은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감자 자체로 그냥 드시면 괜찮은데, 이게 칩으로 드시면은 조금 드시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하나 가지고 나눠서 드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혼자서 2개, 3개 드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빈곤으로, 예? 감자를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는데. 감자 드시면은 그냥 이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아까 보셨듯이 칼로리는 있죠. 그러니까 쌀하고 비교하면 또 칼로리가 조금 낮아요. 예, 적게 드시면 아주 좋죠. 왜냐하면 이 전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전분은 크게 아밀로스, 아밀로프로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 감자 전분은 서서히 분해됩니다. 빨리 확 분해 안 됩니다.
확 분해되는 거는 뭐겠습니까? 제가 이어서 얘기하기 뭐합니다. 설탕이 가장 먼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당뇨 환자 계십니까? 당뇨 환자분들 제일 조심하실 게 뭡니까? 당뇨병이 왜 옵니까? 그것만 뭐 선천적으로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분도 계시고 거의가 우리가 췌장을 혹사를 시켜왔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가만히 한번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아침에 어떤 분들은 밥 안 드시고 커피부터 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냥 드시면 돼요. 아메리카노 뭐 하고 드시면 되는데 거기 설탕 넣죠. 아마 통상적으로 달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일단 밥을 먼저 드시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중간중간에 커피에 뭘 설탕이 계속 들어가죠. 그 다음 또 주스 마시죠. 전부 설탕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점심 드시죠. 또 커피 마시면 또 설탕 들어가 있습니다. 달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하다 보면 또 뭐 합니까? 주스 한 잔 하셔야 되죠. 그 또 이거 좀 그런데 과일 또 당 많은 거 전부 찾는 게 신 거 이런 거는 안 드십니다. 전부 당도가 몇 브릭스냐 이거부터 찾거든요. 그러니까 12브릭스, 15브릭스, 16브릭스 가면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뭐 최고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드시는 거에 관계없어요. 근데 드시다 보면 뭐 많이 드시게 돼요. 잘 넘어가니까 맛있으니까. 예. 감자를 보관할 때 지금 온도는 3도에서 4도 사이를 하고 습도가 75% 가까이 예. 달했는데 우리가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건강 쪽에 하고 있는데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하고 할까요? 답변부터 할까요? 자, 예, 그러면 일단 건강부터 하고 설명드릴게요. 농사지러 왔는데. 그래, 맞습니다. 자, 그럼 건강 하나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을 과잉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이렇게 태워야 되는데 안 태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질문 답변 드립니다. 감자는 보통 3도에서 8도 정도 보관하시면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냉장 온도 4, 5도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바람이 좀 통하는 데서 습도가 어느 정도 있는 조건에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밀폐가 딱 돼 있죠. 그 안에서 돌죠. 예.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순환이, 공기 순환이 돼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쪼글쪼글해지죠. 그럼 수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4도씨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요게 이제 낮추는 때가 냉각기라 그러나 거기 있죠. 여기 뭐가 있든 얼음이 딱 붙어 있죠. 처음 보십니까? 해보시면은 여기 냉각팬 있는데 보시면 얼음이 막 안 있던가요? 그 수분이 일로 다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품질이 아주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선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감자를 맞춰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안 맞추면 안 됩니다. 자, 갑니다. 지금 농사지러 오셨는데, 그죠?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디에 많이 재배하느냐면 우리나라가 요것은 유럽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일본 좀 하자고 여기 남한도 있고 북한하고 이게 우리나라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 만주라든지 중국이 엄청 많습니다. 중국이 1등, 그 다음 러시아 2등입니다. 요게 요렇게 되어 있죠. 통상적으로 보면 약간 러시아에서 감자를 재배하겠느냐 싶지만 여기 추운 지방에서도 이렇게 재배하고 그 다음 유럽에서도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는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우스 아메리카죠. 그죠? 이렇게 한번 칠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루과이죠. 그죠? 여기 미국입니다. 캐나다.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보면 중국이 22%, 러시아가 11%입니다. 뭐 인도가 8%, 이 정도만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북한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 우리나라 재배 면적은 26,000헥타르입니다. 그 1헥타르가 가로 100m, 세로 100m가 1헥타르거든요. 그러면 요게 26,000개 정도. 거의가 어디겠습니까? 강원도, 제주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은 몇 배입니까? 이거 19만 헥타르입니다. 그는 북한은 거의가 감자 아니면 옥수수입니다. 강냉이죠.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이 이제 부족하죠. 그 다음에 총 생산량을 보면 우리가 약 70만 톤이라고 보면 거의 3배입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 세계적인 동향은 그렇습니다. 자, 1헥타르당 감자 수량을 보면 다른 곡물에 비해서 2, 4배, 4배 정도 높다. 배는 이제 1헥타르당 가로 세로 100m 되는 곳에 4.7톤 정도, 약 5톤인데 보리는 2.4, 콩은 1.4톤입니다. 옥수수가 상당히 많죠, 그죠? 예, 배의 거의 2배입니다. 감자는 몇 톤입니까? 25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25톤인데 좀 잘 짓는 나라는 4톤, 5톤까지 나옵니다. 품종적인 차이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너무 학설적인 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재배하러 왔으니까. 자, 생산 동향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고, 재배 면적, 시도별 요건 한번 보고 갈게요. 강원도가 25%고 제주도가 10%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9%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경지 정리가 미흡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 시설이 거의 없다. 그리고 경영 규모가 작고 자가 소비 위주의 생산 체계가 많다. 그래서 기계화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감자 수확기도 있고 파종기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이 이제 변화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재배 형태별 용도별 구분을 하면 1기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1년에 한 번만 재배하는 겁니다. 요것은 이제 수미 아까 나왔죠, 그죠? 아시는 게 수미를 제일 많이 아시더라고. 그 다음 조풍, 조원, 자심, 하령, 남작, 남서, 신남작, 자서송 요것들이 1기작 한 번 재배하는 것. 그 다음 2기작으로 하는 것은 대지, 추백, 추동, 추광, 주영, 고운이 있고 그 다음 가공용으로 하는 것은 세풍, 대서, 가원, 가항 그 다음 기능성은 여기 이제 색깔 들어간 겁니다. 자영, 홍영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가공용이라고 하면은 이 감자 튀김이라든지 이게 과자 파는 데 가 보시면은 선액으로 나오는 게 거의 이겁니다. 그리고 감자 햄버거 가게 보시면 이게 프렌치 프라이 있지 않습니까? 감자 그걸 뭐라 그러죠? 감자칩, 감자칩 같은 거 거의 이런 걸로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미작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가을 감자 그렇죠. 그래서 1년에 2번 재배한다 이 뜻인데 여기서는 2기작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가을 감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생종하고 중생종, 만생종 요거는 이제 숙기간입니다. 재배기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는 특성을 하나씩 이렇게 놨거든요. 자, 이제 대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은 참조를 하십시오. 전부 일일이 설명 제가 다 못 드립니다. 이 대지란 품종은 지금 보시면 더댕이, 아까 제가 말하다가 중간중간 더댕이란 말이 나오는데, 소위 껍질이 울퉁불퉁 따까리 앉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많이 약합니다. 바이러스에는 강한데,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거든요. 그럼 교수님, 병하고 총에 안 걸리게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약 치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품종은 이게 이제 품종마다 어떤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남부지방의 사천 평야지 또는 중간지, 산간지에 뭘 재배하면 좋느냐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병이 많이 걸리니까 요거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맛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뭘 원하느냐, 내가 뭘 재배할 거냐를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품종 선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병에 약합니다. 그죠? 더댕이병은 돼지보다는 강하다. 요 이제 나오죠. 그죠? 봄, 가을, 이기작 재배에 적합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고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더댕이병에 강하다. 조원은 조생종으로 키가 작고 강건하다. 이 조원입니다. 그죠?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그 다음에 하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병, 바이러스병 강하고 더댕이병은 중만점입니다. 자, 이제 요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수미만 말씀하셨죠? 자, 이제 우리가 분질성으로 마시죠. 이 어떤 게 감자 삶아 놓으시면 어떻습니까? 타박타박한 바깥에 뭔가 분처럼 우리 꽃감에 분 있지 않습니까? 처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테스트를 다 해봅니다. 해보면 이 하랭이라는 거하고 수미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향은 어느 게 좋습니까? 하랭이 좋죠. 그 다음 분질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좋죠. 조직감도 여기 좋고. 그래서 전체 이제 종합 선호도 평가를 해보니까 하랭이 수미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럼 의외죠. 우리가 볼 때는 수미가 최고의 품종으로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이제 돌아가서 하랭이 과연 뭐냐? 이겁니다, 이거. 중생종입니다. 생육이 왕성하며 다수성, 수량도 많죠. 그러면 뭘 심으시겠습니까? 수미를 심으시겠습니까? 하랭을 심으시겠습니까? 그건 이제 잘 보고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너무 시간이 지나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겠습니다. 아니, 소비자분들 그것밖에 모르시니까. 예.